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시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미증시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밀려서 하락 마감하는, 그리고 다우는 좀 버텨준 것 같고요. 자, 요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해서 코스닥은 장중에 이제 반등까지 나왔다가, 요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뉴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 관련된 기업들, 뭐 언택트라든가 등등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쭉 무너졌죠. 뉴스 발표되고 뭐하고 하면서 쭉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신호 매물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하락 마감했어요. 중국 증시도 개파락 출발해서 살짝 반등 나오다가 이제 밀려서 끝나는 뭐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또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부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 주도주, 대장주. 그럼 기존 주도주, 대장주가 뭐냐, 요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3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는 헬스케어 섹터고, 헬스케어 섹터에서 바이오 섹터가 제일 강했어요. 요 부분에서 한 달 전에 보면 거의 언론에서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바이오만. 뭐 추천주들도 전부 바이오고, 자, 개미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몽창 물린 다음에 또 이제 변화가 이제 발생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과열 신호들을 보여주고 뭐하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가 바이오가 하나가 더 있었죠. 언택트 관련된 해서 뭐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 저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부터 해서 뭐 알서포트니, 가비안이 등등등등, 비트컴퓨터니, 뭐 유비퀘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하나가 더 얘기 나온 게 그린. 그러니까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이제 두 개죠. 자, 이제 100조를 뭐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키우겠다. 자, 플러스로 60조를 더 넣겠다. 이런 정책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이미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을 잡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자, 이슈가 이렇게 붙어있는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포트에 비중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신호에서 수익을 챙겨놓고,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저렴한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주가가. 지금 당장은 이제 비싸다는 이제 판단이 들면, 그리고 지금 싼 걸 찾아서 자금은 항상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 다음 순번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자, 5G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이 거의 대장 흐름으로 치고 나온 모습이고요. 요런 흐름은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대장주가 이제 추가되든지, 아니면 얘네들만 계속 가든지, 뭐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강한 쪽 섹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오고 있는 게 중국 관련 테마로 해서 이제 뭐 한한령이라든가 무슨 뭐 시진핑 방한, 뭐 요런 거를 이유로 들면서 지금 미디어, 게임,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이오에서, 자, 언택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5G,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테마 흐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요 가운데 있었던 게 무슨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바이오가 핫하면 요걸 봐야 됩니까? 아니죠. 요런 것들을
골고루 담아가야죠. 이게 또 이제 핫해지면 요거를 일부 차익 실현해가면서 요렇게 지금 핫하지 않은 쪽들을 골고루 담아가야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잡히기 직전에 여러가지 신호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이제 모멘텀 플레이예요. 근데 이제 모멘텀 플레이만 너무 하다 보면 또 가치에 대한 판단의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게 돼요. 밸류가 가장 지금 저평가돼 있고 뭐 그런 nghiệp들 항상 보면 소외주니까. 최근에 보면 건설 섹터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융 섹터는 바닥을 박박 기고, 이게 바닥인지 어쩐지 더 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박박 기고 있죠. 저희는 이제 요 소외주들 중에 요 두 개는 베이스를 계속 깔고 가자, 올라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포트의 일정 부분을 채워놨죠. 왜? 언젠가 이들의 차례가 됐을 때는 얘네들이 가장 핫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서 비중을 여러 갈래로 쪼개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중이 몰리기 시작하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요런 것들은 뭐예요? 대중이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비싼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초입이라든가 비싸지 않은 경우에는 봐도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의 근거는 가치가 항상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는 투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치킨. 우리가 이제 치킨, 우리나라는 치킨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닭집이 잘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치킨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프랜차이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죠. 돈을 못 벌어. 사람들이 대중에 몰리는 곳은 항상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돈을 잃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이 됩니다. 부동산 보세요. 왜 30년 전에는 안 샀는데 왜 지금 살라 그러는데, 왜 인구가 이렇게 좋을 때는 안 사고 인구가 떨어지는 시점에 돈이 몰리는데. 물론 예전부터 이제 그런 인구들이 점점 커지면서 클라이맥스를 찍고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이는 상황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규제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부흥시킨다는 얘기를 안 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부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기업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물론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이미 뭐 말도 안 되죠. 돈을 어디선가 회수해야 되는 거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막 좋다 그래요. 돈 나눠준다니까. 돈 나눠준다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나눠준다니까. 결국은 다 회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돈을 나눠주면 국고를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회수를 시작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 법인세 올려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수 충당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무너지게 되면, 자, 얘기가 또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끊고,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0년 7월 14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바이오 섹터에 관한 시각. 자, IQ 146% 수익능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건 이제 분할매도 사이트 나갔어요. 자꾸 보여지는 바이오 섹터 위험 신호.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체크가 될 때부터 35%부터 해서 자, 25%, 자, 20%로 다시 줄이고 15%로 줄이고 12%로 줄이고, 자, 최근에는 11%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줄여가는 거예요. 자, 비중을 이렇게 줄여갔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왜?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주가들이 막 올라가고 뭐하고 해서 이런 신호들이 계속 중첩돼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중에 빨리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갔다. 자, 이제 이 11%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밸류가 잡혀있는 것들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되게 많이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익이 N 정도 나 있는 기업들은 그냥 다 잘라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좋은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종목은 이제 상한가 두방, IQ는 상한가 두방 꽂혔을 때 리딩 되다 보니까 한 160%, 170%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 사인 안 나가고,
밑에 빠져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가니까 여기서 왜 매도 사인이 안 나가고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가냐 라고 물어보시는 회원분이 계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한가 두 방이니까 그 다음날 또 확률적으로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날 무슨 조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파락 출발을 쭉 밀려버려가지고 이거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다 싶어가지고 반등을 기다려서 이제 분할매도 사인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큐어는 이제 평생투자님, 알찬나님, 판타지아님, 피오너님, 저축가 연습님, 진스님, 육대장님, 심연우님이 인증해 주셨고요. 알찬나님이 일단은 수익률은 제일 높은 것 같네요. 자, 반등을 기다려서 분할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 자, 리딩 계좌는 이제 100% 넘어가는 거 아니고 분할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미달인 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 자, 내려오면 자, 또 추천 나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면은 그냥 갖고 있는다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 거고, 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할매도 보시면 되겠죠. 100%가 오고 하게 되면. 자, 처음 추천드렸던 포인트를 보면 작년 이제 뭐 10월 뭐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자,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요런 자리에 또 추천을 드렸는데, 자, 코로나를 두들겨 맞으면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50% 빠졌죠. 자, 코로나를 두들겨 맞으면서 대부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빠졌어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수는 그 근처까지 와 있는데, 자, 요 위로 넘어간 종목들이 차익 구간들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밑에 깔려 있는데 밸류가 잡혀 있는 기업들은 이제 다시 모아가는 포지션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게 뭐냐면, 폭락이라는 게 한번 오면, 자, 두들겨 맞을 때는 다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이라는 게 한번 진행이 되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자, 길게는 무슨 2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 단계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면 2022년부터 이제 숫자가 찍힐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랑 지금 이제 협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원래 이제 임상 3상을 뭐 환자를 4명, 300명인가 몇 명 모집하는 300명인가? 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4명인가 5명을 뭐 1년 동안 모집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서 임상하는 약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약을 가지고 패치제로 바꾸는 부분들이라서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그쪽 패치에 관련된 기업에는 이제 아이큐어 CEO가 아이큐어 이제 회장님이 굉장히 좀 그 학계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특출난 무언가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이력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협업을 한다는 거는 돈 냄새 맡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권은 셀트리온이 갖고 있고, 요 부분이 거의 뭐냐면 돈의 패치리라, 돈의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가 치매 치료제가 치매 완화제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약 중에 지금 뭐 5개인가 몇 개인가가 이제 뭐 판매 승인이 나가지고 판매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튼간 그 중에 이제 1위의 약품을, 그러니까 점유율 1위 약품을, 이제 이게 원래 주사제 아니고 약인데 구강치료제인가? 아무튼간 먹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 걸린 분들한테 이제 약을 복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붙이는 패치제로 바꿔서 약 성분을 똑같이 기존에 있던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그런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아무래도 먹이는 것보다 붙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치매 환자 뭐 그거 해봐야 이거는 파이가 얼마 크지 않으니까 별게 아닌데, 미국에다가 이제 또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임상이 1상만 이제 완료되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글로벌로 판매가 가능한
기존에 이제 약효는 검증받은 약이고,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아무튼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자, 임상이 뭐 일상만 완료되면, 이제 뭐 판매 허가가 나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슈가 계속 붙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힐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슈가 앞으로도 붙을 게 많죠. 그래서 이 기업은 처음에 이제 추천드리고 할 때, 2만 몇천 원에 이제 추천드리고 할 때, 처음 추천 나간 구간이 2만 5천 원 밑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 10만 원까지는 그냥 보유해보죠.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바이오 섹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꾸, 변동성이 커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미리 드렸다. 변동성이 커지고 뭐하고 하면, 회원분들도, 아, 그때 왜 안 팔았어요? 요런 것들이 또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요. 거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680억에 이제 현재가가 5만원. 그 구간에 놓고 보면 이 기업의 일단 가치가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은 또 이제 35,000원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또 편입 사인이 나갈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는, 자,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그럼 이제 헬스케어 섹터 중에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계속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주도주의 조정 흐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런 신호들이 요런 데서 이미 이렇게 한 달 정도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는 미리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자, 코스피에서 지금 헬스케어 주도주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뭐 셀트리온 정도 되겠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니까 코스닥 헬스케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조정 흐름이 장대음봉이 하나가 딱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하면서 장대음봉이 하나 나오고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구간들이 나올 때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주주주주 흘러내리다가 3월달처럼 요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에는 코로나라는 이슈로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별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원래 이제 뭐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들 빠지고 뭐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다른 섹터들보다. 근데 요번에는 가장 많이 빠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요번에 조정이 진행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왜? 주가라는 게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져서 이제 요쪽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보면 요때 매수 추천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역사 이제 앞으로 평생 안 오는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요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그냥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제 잡았으면. 사실 그러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와서 이제 100% 넘어가면 이제 분할 매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끌고 가도 되는 거고, 그냥 끌고 가면 변동성을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주도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헬스케어랑 바이오 쪽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 6개월, 3개월, 자, 1년을 봤을 때 조정이 천천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1, 2년 조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조금 크게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하락폭이 커지면서 3개월, 6개월 만에 큰 폭의 하락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은. 그런 흐름들의 조짐들이 저는 이 주도주급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쏠리고 대중의 관심이 몰리고 언론에서
자꾸 마케팅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구간이 6월 달에 많이 보여졌다. 그래서 요 구간에 우리는 비중을 많이 줄였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놓고는 이제 적어요. 그런데 이제 밸류가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바이오 섹터 흐름을 끌고 움직였던 대장주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과열 신호를 잡는 거예요. 일단 시젠 같은 기업을 보면 코로나 진단.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이제 뭐 엄청난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호재를 누린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인데 보면 저는 여기서도 개미꼬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도 개미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하루에 한 10조 정도 터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2조 이상이 요 한 종목에 몰렸어요. 10조에서 2조면 거의 20%거든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20%가 요 한 종목에 몰린다? 죄송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극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쏠리고 있는데, 자, 내부 내용을 보면 2분기에 실적 기대감은 당연히 있어요. 2분기에는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겠죠. 사상 최대. 근데 주가라는 거는 자, 미래를 반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을 보면 미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약가가 이거 약가가 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진단기기가 기기의 지금 뭐 가격을 보면 자, 5월, 6월 뭐 이때가 피크였을 거예요. 4월, 5월, 6월 뭐 여기가 이제 피크였을 건데 점점점 기기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진단기기 가격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6불이었으면 5불, 4불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단기기 가격이. 뭐 6불, 5불, 4불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건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슈가 어쨌든 간에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 자, 잠잠해지든 지금처럼 안고 가든지 간에 이 코로나라는 진단기기로 인한 매출이나 이익은 쪼그라들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쪽을 주가가 반영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익이 쪼그라드는 쪽으로 앞으로는 반영이 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상의 실적을 내기는 굉장히 거의 저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기업은 앞으로는 주가가 하향 이탈하겠죠. 근데 천천히 빠지면 포지션이 안 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폭보다 주가가 훨씬 과하게 빠진다 그러면 또 좋은 포지션이 오겠죠. 자,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시젠이란 기업은 저는 지금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올해 실적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어떻게 버블이냐, 지금 올해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데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20배 40배 어쩌고저쩌고 봤는데 지금 20배 쳐주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자, 매출이 뭐 2분의 1로 쪼그라들지 3분의 1로 쪼그라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3분의 1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2년, 5년, 10년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모멘텀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때까지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주가 위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대규모 기술 수출을 딱 발표해내고 급등이 쫙 나오는 듯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 발표 이후에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했다. 여기에서도 대규모 물량이 한번 나왔다가 끌어올린 게, 이 기술 수출을 이 내용을 발표할 거라는 걸 미리, 이건 사실 미리 알고 뭐하고 하면 불법이지만, 이미 알고 들어갔던 자금들이, 요 구간에 던졌다라고도 사실 저는 의심을 해봐요. 그러면, 요런 자리도 이미,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때 음봉이 크게 하나 떠졌을 때는 찌라시였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털어내려고 보냈을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때 분식회계인가? 분식회계인가 뭐 이런 이슈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회사에서 뭐 조작을 했다, 회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찌라시가 터졌는데 뭐 10% 20% 뭐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이제부터는 조정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자,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마 붙는 것 중에 신풍제약이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아니고 신풍제약을 갖고 왔어야 되려나 보다. 이제 신풍제약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환자 모집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임상을 뭐 3상까지 진행하고 뭐 하려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그런 임상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에서 해외 기업들이 다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환자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임상 환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바꿔 말하면, 자, 코로나 이제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좋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라는 이슈가 잠잠해지고 하게 되면 돈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임상을 빠르게 처리할 거란 말이죠. 글로벌 기업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글로벌리. 1000개가 뭐야? 아무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 그러면 일단 임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쉽지가 않아서 글로벌 기업들과 임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약이 나와도 사실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좋은 백신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자, 수익이 늘어날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이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실망 매물이 빠르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이 이미 나랑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훑어보면, 야, 이거 바이오 기업들은 기대감에 한번 죽을 구간들이 오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자, 대장주보다 항상 보면 조정 구간에는 후발주들이 하락폭이 더 커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대장주에는 그만큼 마케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사람의 자금이. 그렇다 보니까 밀리면 사고, 밀리면 매수 들어오고, 이런 매수세가 강하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그만큼 홍보가 많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대장주일수록 비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장주에 올라타라는 말은, 자, 초입 구간인데, 초입 구간엔 이게 대장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소리예요. 이미 대장주라고 우리 눈에 보여질 순간부터는 이미 비싸고 팔아가야 될 시점이에요. 자, 회원분들한테 회원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대장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진짜 되면 어때요? 저는 매도 사인들을 내요. 자, 대장주로 확인하고 가는 말을 올라타라?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제가 뭐 수십 년 봐온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올라타서 좋은 성과를 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들어와요. 전부 다 단기적인 관점인 거죠. 오늘 사서 내일 뭐 10% 올랐는데, 5% 올랐는데.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 새로운 이슈가 붙어있는 것들을 또 다음 대장주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지금 대장주를 얘기하다가, 자, 다음 대장주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알테오젠 막 떠들다가 최근에는 알테오젠 얘기가 방송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최근에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이스테크 같은 거 얘기한다고. 카카오 30만원 넘었을 때 카카오 같은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쏙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 관심이 요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싸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장주는 뭐예요? 비싸다라는 거예요. 후발주는, 자, 홍보가 그것보다 덜 돼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매수세가 더 약해요. 대장주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기업에 이제 모멘텀들이 잡혀있고 나중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들어올 때. 반등이 들어올 때는 후발주들이 더 세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후발주인 거예요. 조정 이후에. 왜 그럴까요, 이건? 그만큼 밸류 매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더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대충 이거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예상치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훅 꺼졌어요. 자, 후발주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훅 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후발주는 이렇게 가고 대장주는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순환매 흐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대장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포지션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랑 바이오 기업들도 그런 걸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자, 셀트론이 뭐예요? 시밀러. 자, 시밀러 사업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그럼 뭐예요?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아직 못 움직인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갖고 있는 자들의 영역이라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릴 필요 없죠. 왜? 이제 추세 시작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 헬스케어는 조정이 여기서 30%가 들어오건 50%가 들어오건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조정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정도로 추세를 잡아버리면 이거는 몇 년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얘보다 후발주들이 매력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주도주들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파동에 나오는 거는 대장주들이 이제 후발주들이 파동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요런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기업들도 시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얘는 빠진 것도 없이 이렇게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자, 후발주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뭐 했단 말이에요. 시즌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발주들이 훨씬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기술 수출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술 수출, 대규모 기술 수출이 이것저것 발표돼갖고 주가에 다 녹아있는 기업인데, 이거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만 있고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난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요런 게 발표가 나게 되면 쭉쭉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이런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뭐 요런 것들을 엮여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제로 엮여있는 아직 못 올라온 기업들 중에 다른 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재료들을 엮여있는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어 있는 이슈에서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반복해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이 관심이 몰리면 이건 10중 8구 열의 9은 고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기 고점이죠. 제가 이제 항상 단기 고점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3개월에서 2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보통 3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포지션들은 보통 사이클이 장기 포지션은 3년에서 한 10년 정도 움직여요. 그럼 이 긴 사이클 중에 이런 단기 포지션을 가지고 뭐 끝났니 어쩌니 망했니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포지션들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으면 3개월, 2년이 빠진다 그래도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이 1%도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자, 단기성 자금이 99%예요. 단기성 자금이 99%는 아니고 이거는 임원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금으로 보면 한 7, 80% 될라나? 단기성 자금이 한 7, 80% 될라나? 자, 임원수로 봤을 때는 99%가 단기 자금이에요. 자, 왜 자금으로 보면 이렇게 쪼그라드냐면 한 20%, 30% 자금은 진짜 장기 자금이고, 진짜 뭐 제대로 투자하는 자금들인 한 요 정도 규모는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중들이 관심이 몰렸을 때는 항상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대중들의 관심이 없을 때 요런 게 좋은 매수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시작될 때, 자, 관심이 시작되는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걸 체크를 하면 이게 관심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밸류가 매력이 아직도 있는 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밸류 매력이 아직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밸류 매력이 없으면 그건 이미 자 매도 포지션인 거고,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 바이오 기업들은 왜 더 보수적이냐면 가치 판단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헬스케어 비중 중에 끌고 가고 있는 비중은 뉴트리, 노바렉스 이런 거예요. 자, 노바렉스 같은 거는 지금 이게 거의 대장흐름인데, 건강기능식품 뭐 요거에서 이제 대장흐름인데 밸류가 다 잡혀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야. 지금 80% 넘어가는데 이거는 끌고 간다고. 자, 바이오 기업들은 30% 넘어가는 것도 다 매도 사인 내고, 50% 넘어도 매도 사인 내고, 결국은 50% 뭐 60% 넘었던 게 100%도 터치해주고 뭐하고 했지만 다 결국 우리가 때렸던 자리보다 밑에 내려와 있는 확률이 80% 이상 되죠. 지금 이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가 매도한 구간보다 내려와 있는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시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타이밍을 재는 거기 때문에 별로 투자에 좋지가 않아요. 요것만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타이밍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한탕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 종목을 몇 개 이제 살 수 있는 그 압축 포지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통 5개, 10개 뭐 이렇게 들고 가니까. 그렇게 이제 뭐 5개, 10개 들고 가려고 그러면 요런 거는 아예 하면 안 돼요. 타이밍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가 어디. 그런 데다 자금을 분산하려다 보니까 테마하고 뭐고 그런 데다 자금을 분산하려다 보니까 진짜 밸류 매력 있는 애들은 항상 담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자꾸 위험 신호가 보여진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달았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끌고 갈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섹터죠. 기업들을 끌고 갈 섹터죠. 근데 이게 기간이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2년이 만약에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견뎌내지 못한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험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리 물려서 굉장히 싸게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바이오 섹터에 관한 시각, 자,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게 투매가 나오는 시점부터가 거의 이제 또 단기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대장주에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올 때는 3개월 만에 나올 때도 있고, 자, 길게 걸릴 때는 투매가 나오는 기간이 뭐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버티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 자금들이 투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매 기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단기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대중과 거꾸로 가라는 거죠. 대중이 투매에 나서면 사요. 받아요. 대중이 매수세가 세지면 여기에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성과가 상위 1%에서 5%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 대중을 따라가면 마음이 되게 편해. 심리적으로 대중을 따라가면 되게 편해요. 대중을 따라가면. 이게 대중을 따라가면 편하다. 근데 대중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인간 심리에는. 그래서 군중심리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제 악재를 사라, 뭐를 해라.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8월에, 19년도 8월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뭐 끝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반도체 기업을 사기가 쉽냐고요. 근데 이게 좋은 매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18년도 10월 폭락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미국 중국에다 팔아먹는 수출 기업들, 이게 지나고 보면 다 좋은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그런 산업 흐름들이 엮여서 이제 만들어지지만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다 좋은 기회라고요. 근데 항상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공장이 다 문을 닫는데 경제가 망한다는데 주식을 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다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받았어요.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쪽들은. 근데 그런 구간에 반도체 기업들 사기가 쉽냐고요. 잘못하면 반도체 생산도 못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포지션을 취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요런 것들을 자꾸 경험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내 포지션들을. 그래야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투매를 받고 대중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갑니다. 대중이랑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중이랑 같은 포지션을 취하든 다른 포지션을 취하든 결국은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버블이 극단에 있을 때는 대중과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수익이 아니고 큰 손실을 내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버블이 극단에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투자는 이제 대중이 가끔 미친 시세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1만원인 기업을 100만원까지 만들어버리고 막 300만원까지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중과 포지션을 같이 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죽는 거야. 이건 10년이고 100년이고 필요 없어요. 이건 죽는 거잖아, 이거. 만원짜리 돈을 버는 회사가 이게 100만원, 300만원을 버는, 물론 이 중에 20년, 30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확률이 매우 작다라는 거죠. 만원짜리를 50만원, 뭐 100만원, 300만원에 대중들이 거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는 무조건 대중이랑 같은 포지션 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항상 근거로 해서 이 대중의 포지션과 다른 포지션들을 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전부 바이오 얘기만 했어요. 방송이고 어디고 저기고. 왜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되게 웃긴 거지. 웃기지 않아요? 그때 이제 뭐 막 언론이고 막 여기에서 바이오 얘기만 할 때 바이오 따라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남의 말 듣고 샀단 말이에요. 남 말 듣고 샀어. 그러면 이제 일단 또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답답하니까 상담할 때 계속 요것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슈가 붙어있는 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뉴딜이니, 자 5G니 이런 쪽에 관심 있는데 왜 지나간 이슈를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방송에서.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을 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방향성이라는 게 항상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아무튼간 방송이 좀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